자,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은 각을 원래 우리가 쓰던 각이 60분법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정의한 각이 뭐였어? 비율로 정의한 각이었어요. 비율로. 그게 뭐분의 뭐였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 음성을 기억하세요. 알겠지? 반지름분의 뭐라고요? 호의 길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걸 까먹지 말라고. 반지름분의 뭐라고요? 호의 길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게 뭐다? 호도법의 각이다. 알겠어? 비율이라는 건 얘들아 제한 범위가 있어 없어? 제한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호도법을 이용을 해주면. 근데 60분법을 이용하잖아? 그럼 계속 소수점을 써야 돼. 그리고 단위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소수점이 추가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약간 단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을 배운 거다. 그럼 그 호도법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부채꼴이 나와야 돼요. 반지름을 뭐로 잡아요? R로 하시고 중심각 세타, 호의 길이 L. 그럼 여기서 세타는 뭐라고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관계식에 의하면 반지름 넘겨가지고 호의 길이를 뭐라고 써도 된대요? R 세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너네 이거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 2분의 1에 원래는 뭐였어? 2분의 1 말고 원래는 어떻게 구해요? 원의 넓이에다가 중심각 비율 곱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 내가 지난 시간에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뭐였어요? 2분의 1에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에 뭐였어? RL로도 쓴다 했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거였고,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죠. 180도가 호도법으로 뭐랑 같은 각이라 그랬죠? 파이. 알겠어요? 파이. 왜 그랬죠? 증명은 그냥 원 반원 그려. 그럼 여기 몇 도예요? 이게 180도입니다. 근데 그때 호의 길이, 즉 반원의 둘레가 되겠죠? 얼마예요? 전체가 2파이R이니까 얘가 파이R이라고. 여기가 R이고. 그럼 180도라는 그 각은요, 호도법으로 했을 때 세타라고 한번 해봐.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파이. 그래서 180이랑 대응되는 호도법의 각은 파이. 이 비율만 이용하면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2 파이, 150도는 6분의 5 파이.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각들, 내가 얘기한 거 말고는 너희가 자주 쓸 일은 없어. 알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잘 안 돼. 그러면은 비례식 써가지고 천천히 만들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쓰던 각들은 전부 다 0도부터 몇 도까지? 360도까지 한 바퀴 돌면 까지밖에 안 다뤘었는데 이제는 더 돌릴 거야. 심지어 반대로도 돌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선을 뭐라고 불렀어요?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표시를 한 게 시초선. 그러니까 만약에 좌표 평면에서 보면은 시초선을 누구로 보겠니? 얘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별거 없어. 그거를 기준으로 이런 걸 동경이라 불러요. 동경을 L로 잡을게. 알겠지? 이 길이 L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얘 이름이 L로 잡든 M으로 잡든 N으로 잡든 상관없어. 마음대로 잡아. 그럼 요 각을요, 알파도라고 할게. 얘랑 대응되는 호도법의 각을 세타라고 할게.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뭐 예를 들어 60도면은 3분의 파이랑 같은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로 써놓을게요. 근데 내가 그때 말한 게 뭐냐면 알파도긴 알파도인데 몇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더 간 건지는 모른다고요. 어차피 다 모한각이니까 똑같은 각이거든. 두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가든, 세 바퀴를 돌고 가든, 거꾸로 한 바퀴를 돌고 가든, 알겠어? 다 모한 거, 방금 말한 거 똑같은 각. 그래서 이런 표기를 무슨 표기라 했어요? 일반각이라 했었죠. 일반각. 알겠어요? 그래서 알파도라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몇 바퀴를 돈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곱하기 n을 붙여. 더하기 알파도. 단 n은 무슨 수? n은 정수. 왜? 음수가 들어가도 되는 게, 그러면 그냥 뭐 한 거야?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돌리는 거고. 항상 말했지? 이 방향이 뭐라고요? 양의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 음의 방향.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호도법으로 쓰면 뭐였어요? 360도가 몇 파이? 2파이. 180이 파이였으니까. 그럼 2파이 곱하기 n인데 그거를 이쁘게 2n파이로 주로 씁니다. 더하기 알파도에 해당하는 호도법은 누구라고요? 알파도에 해당하는 건 세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쓴 거야. 알겠지?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오늘 문제를 풀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이유를. 알겠어? 자, 한번 요거 토대로 일단 문제 좀 풀까요? 지난 시간에 아예 못 풀어가지고. 교재는 어디니? 이거 어디야 지금? 61쪽이야? 야, 그래도 우리가 반을 향해 가고 있다. 어? 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속도면 그냥 3월 되기 전에 딱 끝날 것 같아요. 범준이 뭐 하고 있어 또? 이해된 거야? 안 된 게 있으면은 말을 해줘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말을 하라는 거는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일단 얘들아 1번부터 가자. 자, 다음 동경 중 2, 4분면에 있는 걸 골라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2, 4분면에 있다는 거 얘들아 잘 봐봐. 동경상에서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니까 90도부터 몇 도까지? 180도까지. 근데 거기 나온 각들을 봐봐.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씨, 이거 어떻게 풀어요? 무조건 얘들아 잘 봐봐. 앞으로 2, 4분면 각도 뭐라고 말해야지 정상이냐면 그냥 90도부터 180이요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야. 항상 뭘 붙여줘야 돼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부터 세타. 아, 잘못했다. 등호 써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죠. 왜 빼야 돼요? 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지. 그래서 빼셔야 되고, 또 여기도 360도 곱하기 뭐 하면 돼요? n에다가 더하기 18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하고 접근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요 그냥 그 제시된 각들을 뭐 하는 게 좋아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땡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1번부터 봐봐. 1번에 나온 400도는요 360도 곱하기 얼마? 1이겠지. 360도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몇 도? 40도야. 그럼 실제 우리가 이 각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얘는 뭐 하다고요? 무의미한 거라고. 얘만 보라고. 알겠지? 그럼 40도가 어디 있어 얘들아? 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돼요. 별거 없죠? 그럼 너희가 이걸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 그 제시된 각들에 360의 배수 중 가장 가까운 수를 먼저 찾으세요. 2번 봐봐요. 2번은 920도죠. 야, 920도면은 360도의 2배가 얼마야? 720이잖아. 거기다가 마저 얼마를 더하면 돼요? 200도겠지? 얘들아 200도면은 이쪽쯤 넘어가 버려. 180을 넘어가거든. 얘도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빨라져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그 다음 뭐야? 장난해? 1200 몇 도래? 15도래. 얘에 가까운 거 뭐 있어? 360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1080 나와요. 108 나와가지고 36 곱하기 3 하면.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3, 180에다가 아니, 뭔 소리야? 1080에다가 얼마를 마저 더하면 돼요? 125인가요? 얼마야? 135야? 그럼 얘가 딱 돼 안 돼? 얘가 되는 거야. 얘 답이에요. 별거 없죠? 그냥 무식한 풀이. 이런 거 시험 나와 안 나와? 이건 나와. 알겠어요? 첫 문제 나와요. 근데 이거 뭐야? 실수하기 참 좋은 문제. 응? 제발 말했다 틀리지 마시고요. 4번은요? 이것도 하지? 여기다 그냥 할까? 4번 마이너스 몇 도? 요거래 요거. 얘도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은 잘 봐. 360이 제일 가까운 건 아니죠. 몇 도가 제일 가까워요? 720 아닌가? 마이너스 720.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뭐 하냐면 마이너스 720 그냥 쓴 다음에 거기다 거꾸로 얼마를 더하면 나와요? 25도야? 25도? 25도. 그럼 얘 그냥 뭐야? 앞에 거는
무시하라고. 뒤에 있는 25도만 생각해. 그럼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죠. 아니 25도면 이거잖아 얘들아. 1사분면. 알겠어요? 일 빨리빨리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도 아닌 거고. 5번 뭐예요? 5번. 네? 마이너스 760도래. 아 이건 뭐 마이너스 720에다가 뭐 하면 돼? 마이너스 40도 하면 되거든? 야 마이너스 720이면은 무시하라고. 그냥 마이너스 40만 생각해. 여기서 시초선에서 항상 마이너스 40이면 어디야? 요쪽이야. 음의 각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죠. 얘도 아닌 거야. 알겠지? 어쨌든 답은 3번. 그럼 얘들아 4번 해볼래? 4번을 지금 해봐요. 잘 배웠나 보자. 어? 현수 하고 있어? 근데 질문하세요. 270 플러스 90이랑 플러스 80, 180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 270부터 약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저 기준이 뭐예요? 90도, 180도가 어디부터? 2사분면이잖아요. 얘부터 얘까지겠지. 각도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90도, 180도. 이렇게 하면 왜냐면 항상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가 0도인 거야. 알겠죠? 시초선이니까. 거기서 90도 가고, 거기서 180도 가고. 그 소리예요. 알겠죠? 이거 좀 이상하지? 응? 할 수 있겠니? 잘 봐봐. 이거 푸는 방법 알려줄게. 잘 봐. 일단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라고? 3사분면이지. 그럼 그거를 먼저 세타의 범위를 쓰세요. 뭐처럼? 얘처럼 쓰세요. 내가 아까 써준 것처럼. 그럼 세타 범위 좀 써보자. 세타는요.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거니? 일단 무조건 앞에다가 이거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몇 도 쓰면 돼? 180. 이걸로 치면은 180부터 몇 도까지예요? 270까지니까 또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 쓴 다음에 더하기 270 붙여. 단 중요한 거 n은 무슨 수? 정수.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뭘 구해달래요 지금? 2분의 세타죠. 2분의 세타니까 전부 다 얼마로 나눠버려? 2로 나누세요. 그럼 여기서 2분의 세타는 자 범위 한번 써볼게. 그럼 얘도 다 나눌 테니까 얘 몇 도가 돼요? 180. 그럼 18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몇 도? 90도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거는 마찬가지. 18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이거 절반하면 몇 도야? 13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항상 처음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만들라는 각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건 이것만 그려. 넉넉하게 4분면 표시해 놓으시고 n에다가 얼마 넣으라고요? 정수 넣으라고요. 여기 정수라고 잡아놨잖아요. n은 무슨 수? 정수. 정수를 0부터 넣으세요. 0 넣어볼래? 0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그냥 90도부터 135도. 그럼 90도가 얘부터 135면은 거기서 45도 더 가면 돼요. 즉, 요 사이를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세타가 이 범위에 놓였을 때 2분의 세타는 요 사이 가능 이 소리야. 가능하다. 알겠어요? 그 다음 n한테 얼마 넣어요? 1도 넣으세요. 다음 정수 1. 알겠어요? 1 넣어봐. 1 들어가니까 180 더하기 얼마야? 90이지. 맞아요? 얘도. 그럼 얘 뭔 소리야 이게? 방금 여기 얘가 90 아니었니? 거기다 180 더했대. 뭐 하라는 거야? 반 바퀴 더 가라는 거야. 그럼 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180 더하기 135도지. 근데 아까 얘가 135도 아니었나? 그거에 180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야. 또 걔네 사이.
색칠해. 자, 2 넣어볼까요? n한테 2 넣었더니 그냥 얘 뭐 돼버려? 360 되지. 무시해도 되죠. 그럼 처음이랑 어때요? 똑같아요. 얘도 어때? 똑같아. 그 다음 3 넣어볼래? 또 뭐야? 반복되는 거야 그냥. 뭔 소리냐면 세타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무조건 2분의 세타는 색칠된 부분에만 색칠이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왔다 갔다 돼야 안 돼? 불가능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직접 하기 전까지는 직관적으로 어디 있겠구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이 과정대로 그냥 하세요. 알겠니? 이렇게 하면 깔끔하거든. 그럼 몇 사분면에 왔다 갔다 하니? 2사분면도 있고 4사분면도 있는 거죠. 답이 그래서 제2사분면, 제4사분면. 알겠어?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 때려 맞춰서 하면 돼, 안 돼? 그럼 진짜 큰일 나요. 그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똑같이 푸시면 된다.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0분법과 호도법. 야, 이거 할 수 있잖아. 1번 봐봐, 1번. 40도가 9분의 2파이네. 그냥 파이를 빨리 뭐라고 생각해? 180이라고 빨리 대입해봐. 그럼 40도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맞는 거예요, 1번은.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2번 맞아, 틀려? 아이, 4분의 파이의 3배라고 생각해봐요. 4분의 파이가 아까 45도였잖아. 45도에 3배하면 135도 나오잖아요. 맞는 거예요. 3번! 헷갈리면 파이에다 빨리 180 넣어봐. 아니죠. 3번이 답이에요. 별거 없죠? 그 4번도 똑같아요. 4번도 파이에다 180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계산하면 돼. 그래서 별거 없어, 얘들아. 너무 쫄지 말고 그냥 풀면 돼. 밑에 것들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 너네 호도법, 그러니까 60분법에서는 360이 의미가 없었지. 그럼 360 차이 나는 애들은 전부 다 뭐한 각이야? 한 바퀴 돈 거니까 같은 각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호도법에서는 몇 차이가 나야 되겠어? 내가 뭐라 했어 방금? 얘들아, 어떤 각이 있어. 360 돌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360도만큼 차이 나는 건 다 의미가 없잖아. 그냥 똑같은 각일 거라고. 맞지? 그럼 그게 호도법에서는 얼마 차이 나는 거냐고요? 2파이겠죠. 그러니까 2파이만큼 계속 빼보는 거야. 그러니까 9번 봐봐. 지금 거기서 몇 번 말하는 거냐? 뭐 9분의 26파이 봐봐요. 이상하잖아. 직관적으로 안 오잖아. 그렇다고 또 180 넣어봤자 파이에다가 걔도 이상하게 나와. 그치? 그걸 계산하려 하지 말고요. 일단 얼마씩 계속 빼라고요? 2파이씩 빼는 거야. 2파이만 빼도 9분의 18파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9분의 몇 파이가 돼요? 9분의 8파이 아닌가요? 9분의 8파이? 9분의 8파이면은 대충 몇 도인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낮춰놓고 바꾸자는 거야. 알겠지? 그거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계산이다. 너네가 할 수 있어. 근데 유형 4, 유형 5는요, 얘기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개념 프린트로 다시 갈게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 그지? 싹 다 뭐 하면 돼요? 싹 다 외워야 돼. 7개. 자, 근데 나도 외우는 걸 안 좋아해요. 알겠죠? 안 좋아하다 보니까 방법을 알려줄 거고 방법을 외우시면 돼. 알겠어요? 그 방법 하나만 외우면 1번부터 7번까지 다 할 수 있어. 각각 다 외울래? 방법 외울래? 방법을 외우라고. 알겠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1번부터 갑시다. 자, 거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은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 돼 있잖아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 라고 해가지고 1번 Y축 대칭이래. 내가 1번만 정석으로 한번 보여주고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럼 2번부터는 그 외우는 방법으로 싹 다 설명을 해볼게. 괜찮지?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 그지? 불만 갖지 마시고 봐봐요. Y축 대칭이면은 그게 무슨 말일까 과연?
얘들아, 동경끼리 y축 대칭이래. 그럼 한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쳐봐요. 내가 얘를 L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대칭이 된 녀석을 어떻게 그릴 수 있니? 그냥 이렇게 그리면 y축 대칭된 거 아닌가? 이거까지 이해되지? 별거 없지? 얘가 L'이야. 그럼 너희는 L을, 이거 좀 자르자. L을 뭐라고 쓸 수 있어? 내가 요만큼을 알파도라고 해볼게. 그럼 L을 쓸 때 뭐라고 써야 돼요? 자,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당황스럽네. L 쓰는 건데 얘들아, L. L. 일단 그냥 앞으로 나오는 모든 각은요, 뭐로 생각하면 돼요? 일반각으로 보면 되는 거야. 360이 먼저 나와야 돼요, 입에서. 알겠죠? 뭐라 쓰라고요? 360 곱하기 몇 먼저 써? n 먼저 써. 그 다음 더하기 뭐 하면 돼? 알파도. 이렇게 써야 돼. 알파도만 쓰면 안 돼. 알겠지?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무조건 저걸 붙여야 돼요. n은 무슨 수? 정수. 야, 그러면은 L'은 뭐야? 당연히 여기가 알파도면은 요만큼은 뭐라고 써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각이야? 양의 방향이지. 이게 무슨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도라고 적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180만큼 갔다가 얼마만큼 돌아와요? 알파만큼 돌아와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앞에다가 뭐만 쓰자고? 360도 곱하기. 근데 여기서 요 n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얘는 그냥 대칭 관계만 만족하면 되지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는 정수를 좀 다른 걸 잡을게. 어쨌든 정수인 거야. 알겠지? 더하기 여길 뭐라고 적으라고? 180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돌아와라. 그래서 180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자고요. 그럼 여기에 와 있겠지. 이건 의미 없는 거고 몇 바퀴 돌았다는 뜻이니까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단 m은 무슨 수? 정수. 자, 그럼 봐봐. 실시간 줄 테니까 그냥 봐봐요. 내가 이거를 뭐 하고 싶냐면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문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어떤 두 동경을 제시해, 문제에서. 그래놓고 걔네가 y축 대칭 관계래. 그럼 너네가 그 정보를 가지고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식을 써야 되는지 알아, 몰라? 잘 감이 안 오잖아.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더해볼래? L과 L'을 더해봐요. 그럼 이거 그냥 360 플러스 뭐야? nm 더해지지. 어쨌든 무슨 수야? nm 더해봤자 정수겠지. 그 내가 여기는 이렇게 쓸게. 360도 그냥 곱하기 한글로 정수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뒤에는 뭘 쓰면 돼요? 180만 붙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했어, 안 중요하다 했어? 이 숫자 의미 없다 그랬죠? 그냥 너희가 앞으로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만약에 y축 대칭이다가 나왔잖아? 그럼 너희가 써야 되는 건 무조건 둘을 더한 게 180이다가 나오면 돼요. 대신 앞에다가 뭐만 쓰면 돼? 360 곱하기 정수만 쓰면 돼. 그러고 문제 푸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서 원하는 세타에 대한 정보가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써야 되는 식을 지금 외우라는 겁니다. 이걸 외우자. 그럼 잘 봐봐. 너네가 이거 외워야 되는 건 뭐야? 얘를 외워야 돼. y축 대칭이면 180도구나. 알겠어요? 뭐가? 더한 게. 왜? 이거는 누구나 이제 앞으로 무조건 붙일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얘를 외워야겠죠. 이건 어디나 붙는 거니까 얘를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외우지? 도대체? 매번 이렇게 쓸 거야? 일단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기 싫어요. 알겠죠? 어떻게 할래? 잘 봐. 이렇게 생각해. L과 L'의 관계가 y축 대칭이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이 둘의 한가운데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y축이 지나간다는 뜻 아닐까? 근데 y축이 대충 보면 몇 도에 해당해요? 그냥 얘기하면 90도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얘네가 y축 대칭이면은
평균이 90도란 소리야. 평균이 90. 우리 근데 알기로 평균이 90도면 합은 얼마예요? 180이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다시 뭐라고? y축 대칭이래. 아, 그러면 머릿속에 평균이 90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 더하면 몇 도겠구나. 180이겠구나. 이렇게 외우면 뒤에 나온 애들이 다 해결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누군 또 이렇게 물어본다? 누가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물어봤어요. 나 스스로한테. y축이 여기도 있잖아요. 아니, 어떤 동경은 얘랑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땐 평균이 누구예요? 요 방향이면 몇 도예요? 270이지. 90도를 3번 간 거니까.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평균이 270? 합은 몇 도? 540. 아니, 2배 하면 되잖아요. 평균이 270이라는 거는 합은 몇 도? 540도. 270 2배 한 거야.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540 쓰면 돼. 근데 540을 360으로 좀 뜯어봐. 이렇게 삥을 뜯어봐. 하나 뜯을 수 있지. 하나 뜯으면 얼마 남아? 180이 남아요. 그럼 그 360은 얘한테 그냥 합쳐버리면 되는 거야.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뜬 그냥 여기는 무조건 180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지금 알려주는 대로. 다시 뭐라고요? y축 대칭이다? 90도가 된다. 뭐가? 평균이. 평균이 90이다? 합이 몇 도다? 180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까? 교재에서 얘들아 뭐 할 거냐면 16번으로 와봐요. 16번. 그걸 하나 풀어보면 너네가 그 뜻이었구나가 될 거야. 잘 봐봐. 16번으로 와봐.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 거기 뭐라 돼 있냐면 16번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누구?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뭐에 대해 대칭이래? y축 대칭이래지. 그럼 너희가 빨리 세워야 되는 식이 뭐냐면 두 개를 뭐 하라고요? 더하라고. 더하면 평균이 90도란 소리야. 그럼 합은 몇 도? 180이란 소리예요. 그럼 맨 뒤에다 뭐 쓰라고요? 180 그냥 쓰라고. y축 대칭이라고 하니까. 그럼 앞에는 뭘 쓰면 돼요? 360 곱하기 정수인데 이제 그냥 정수 n 쓰자.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아, 그럼 몇 세타가? 총 8세타가 이거였구나.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걸 쓰려면 너네가 y축 대칭이면 뭘 써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외우라는 소리야. 그랬을 때 뭐래? 세타가 지금 처음에 뭐라고 제시돼 있어요? 괄호에.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파이부터 어디까지래? 2파이면 정확하게 180도부터 몇 도까지? 360까지만 보라는 거야. 그럼 얘에다가 우리 n한테 얼마 넣을 거예요? 정수 넣을 거잖아. 맞아? 그럼 세타를 좀 구해보자. 세타는 8로 나눠. 우와, 8로 나누면 얼마야? 45도 나오네? 곱하기 n. 얘 8로 나누면 얼마예요? 22.5야? 숫자 참 별로다. 뭐 어쩔 수 없어. n한테 뭐부터 넣으라고요? 정수니까 웬만하면 얼마부터 넣어? 0부터 넣으세요. 0부터. n에다가 정수잖아요. 0부터 넣으라고요. 0 넣어봐. 뭐 나와? 22.5도 나오지. 걔도 우리가 찾는 세타 중에 하나긴 해. 근데 요거면 안 들어가. 제껴. 2 넣어봐. 1 넣어봐. 제껴. 2 넣어봐. 제껴. 3 넣어봐. 3 넣으면 뭐야? 아직 안 돼. 제껴. 4 넣어봐. n한테 4 넣으니까 뭐 나와? 세타가 뭐라고요? 얼마야? 180 되니까 202.5야?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기 시작하네. 근데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너무 복잡하지 않니? 그냥 걔가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럼 계속 몇 도씩 가라는 거야. n 커질 때마다 45도씩 가겠지. 45도 가. 45도 가. 2번은 더 갈 것 같아. 3번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n이 얼마였어? 4였고 5였을 거고 6이겠지. 그럼 7이면 넘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7이면 당연히 넘어가겠네. 알겠어요? 왜냐면 40, 멍충이네요. 얼마일 때예요? 8일 때구나. 7일 때를 그럼 확인해 볼까? 7 들어가면 뭐 나오니? 그림을 이게 틀렸어요?
45도 이렇게 안 큰가요? 아 몰라요. 그냥 해봅시다. 대입하자. 7 들어가면 얼마예요? 315야? 거기다가 22.5 더해봤자 아직 안 넘어가네. 7까지가 해당되는 거네. 알겠어? 그럼 몇 개 나와? n이 4부터 7까지니까 4개 나오겠지. 4, 5, 6, 7 이렇게. 8일 때부터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그림 잘못 그린 거고 뭐 한 여기쯤 될 거야 아마. 45도 가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 45도 가면 이 정도고 45도 가면 이 정도라고. 그 다음 가면 이 정도로 넘어간다고요. 알겠지? 하라는 게 개수니? 개수니까 몇 개였지 아까? 4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너네가 Y축 대칭일 때는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자. 자 그럼 봐봐. 이제 다음 거부터 외우는 방법들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다시 개념 프린트로 오시고요. X축 대칭이래. 얘들아 그럼 그림상으로는 일단 그리긴 해야 돼. 이렇게 이따 치면은 요렇게 생긴 게 또 L로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대칭된 건 뭐겠어? 반대편에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L 프라임. 자 생각해봐. 쟤네의 평균은 누굴까요? 0이겠죠. 알겠어요? 얘네 가운데 누가 있을 거라고? X축 대칭이니까 X축이 있을 거라고. X축이 몇 도야? 0도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가운데에 있는 거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에 있는 게 그 축이라고 어쨌든. X축이면 X축일 거고 Y축이면 Y축이겠지. 근데 X축이 몇 도라고요? 0도고요. Y축이 몇 도라고요? 90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는 합이 몇 도? 0도가 되라. 그러면은 360도 곱하기 n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0도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가 중요한 거라고. 뒤에다가 뭐를 붙일지 그거를 외우려면은 방법을 외우라고. 그거 일일이 다 외우지 말고. 이거 뭐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울 수 있죠? 내가 강요하는 건가? 강요하는 거 같으면은 직접 다 외워 7개. 알았어? 이게 더 간단하잖아. 방법을 외우면 되는데. 세 번째, Y는 X 대칭. 이 느낌 오니? Y는 X 대칭이면?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Y는 X 해놓고 이번에 요렇게 L 나왔어? 그럼 L 프라임은 그대로 요렇게 가면 돼요. 뭐 이런 관계.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들어봐. 평균이 얼마? 45도. 평균이 45도? 합은 몇 도? 90도 이 소리야. 알겠어요? 평균이 45도라는 건 더한 건 몇 도였을 거라고? 90도였을 거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L과 L'을 더하면은 360도 곱하기 n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뒤에다 몇 도? 90도를 쓰면 된다. 왜? 45도잖아 얘가. 알겠어요? 요 각이 몇 도라고요? 요게 45도라고. 그러니까 평균이 45도, 합은 90도.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림이랑 같이 다 정리 좀 해놔. 색깔 펜으로 좀 해놓으세요. 헷갈리니까. 자 봅시다. 4번 Y는 마X 대칭. 야 마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지 이제.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마X는 이거 아니겠어요? Y는 마X. 얘 몇 도예요? 요만큼 가면은 135도야. 그지? 그러면 얘는 만약에 어떤 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L이 이렇게 있잖아요. L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쯤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L 프라임 이렇게.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네는 평균이 몇 도? 평균이 135도. 그러면 합은 몇 도? 270도. 평균 반띵 해놓은 게 135도라는 건 그냥 더한 건 270도라는 거죠.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지? 그래야 너네가 별로 헷갈림 없이 외울 수가 있어. 이게 그나마 좋은 방법이야. 방금 뭐랬지? 270이었니? 270도. 근데 일단은
앞에 거 순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뒤에 것들은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도 나왔을 때 대응이 돼야 되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 그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중괄호로 싸잡아서 전부 다 뭐라고 앞에다가 쓰냐면 선대칭이라고 써놓으세요. 왜냐면 선대칭이잖아, 걔네들은. Y축, X축, 그리고 Y는 X, Y는 마X. 그러니까 당연히 선대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지금까지. 알겠어요? 근데 5번부터 나온 애들은요, 점대칭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직, 그리고 일치.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얘기가 달라져. 5번부터는 좀 다르게 외워야 돼.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잘 봐요. 5번 봐봐. 야, 5번에 나온 게 원점 대칭이지. 야, 이게 동경에서는 원점 대칭이 되게 간단해진다. 야, 여기가 만약 L이었다 쳐봐요. 그럼 뭐 한 거야? L'은 반대편인 거야. 몇 도 차이예요? 180도 차이가 난다. 자, 이제 여기서 봐봐. 뭐로 넘어갔냐면 차이로 넘어갔어. 차이. 앞에선 계속 뭐였어요? 대칭이었어가지고 평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얘가 좀 달라진 거야. 차이니까 뭐 하겠니? 두 각을. 두 동경 뭐 해야 돼? 이젠 차이면 차를 해야죠. 빼야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L에서 L'을 빼. 근데 그게 무조건 몇 도 차이 나면 돼? 180. 근데 몇 바퀴를 돌고 180인지는 몰라. 그래서 쓸 때 뭘 써주면 돼요? 360 곱하기 N 쓰고 180 이렇게 써주면 정확하게 된다. 이거 괜찮아? 이해됐어요? 이제 차이기 때문에 넘어간 거야. 빼는 걸로.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갈게요. 수직. 근데 이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수직은. 그러니까 이 소리야. 그냥 별거 없어요. L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직 관계면 당연히 뭐 이렇게 있겠죠. 물론 어디여도 돼요. 이 반대편일 수도 있고. 알겠지? 뭔진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L과 누구를 빼면은 L'을 빼면은 몇 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 90도가 나오면 되겠죠. 여기도 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뺄 때 그냥 큰 각에서 작은 각 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거의 안 나와서 너네가 이걸 볼 일은 없을 거다. 근데 7번은 나올 수 있어. 일치하는 건. 야, 일치하는 게 결국 뭐니? 만약에 얘가 L이래. 그럼 L'은 뭐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얘네는 차이가 얼마? 차이가 0도라고 해도 되죠. 0도. 그래서 여기서 L과 L' 빼요. 그러면은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얼마? 0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별거 없죠? 그냥 다 방식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가 비슷하고 5, 6, 7이 비슷한 거야. 이렇게 다 짝을 맞춰서 다 외워두셔야 돼요. 얘는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삼각함수의 뜻인데 요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방금 한 거는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얘들아, 그럼 봐봐. 그 정리가 되시면은 교재로 오시면 돼. 63쪽에. 자, 그럼 15번 봐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가 X축 대칭이래. 그럼 뭔 소리야? 평균이 몇 도? X축이니까. 0. 평균이 0도.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평균이 0도. 합은 몇 도? 네? 평균이 0이면 합도 0이겠지. 범준아 맞아? 몸을 움직일 게 아니라 머리로 빨리 생각해봐요. 예. 이해된 거예요? 예. 된 거 맞는 거지?
그럼 너희가 써야 되는 식이 뭐야? 저 두 번째 거 쓰면 돼요. 세타랑 4세타를 더한 게 뭐다? 360 곱하기 n 더하기 0도다. 도영 알겠어?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 16번 아까 했고 17번 y는 x 대칭이래. 그거 뭐야? 평균이 몇 도? y는 x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45도잖아 그냥. 평균이 45도. 합은 몇 도? 90도. 알겠어?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너는 이거 집에서 해 숙제로. 알겠지? 자 10번으로 와봐. 10번. 얘들아 두 동경이 뭐한대? 두 동경 뭐한대? 일치한대지. 일치하니까 두 동경 뭐 해야 돼? 빼야 돼. 빼면 몇 도? 0도. 대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10번 얘기했다. 10번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10번 10번에 뭐라고? 세타랑 4세타가 일치한데 그럼 4세타에서 세타 빼라고. 그게 뭐라고요? 360 곱하기 n 더하기 0도라고. 일치하니까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이 7번에 해당한다고요. 7번 이해되지? 11번 뭐야? 9세타랑 세타랑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면 몇 도 차이? 180 차이. 그럼 뺐을 때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식을 쓰라고요. 이해돼? 12번은 너네가 알아서 잘 계산해봐. 하시고 14번을 풀어줄게요. 14번 늘 풀어줄 게 아니라 14번을 풀어보세요. 지금 빨리 풀어봐.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에 맞는 식을 써야 되는데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그 외우는 방법을 아까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요 14번을 같이 풀어볼게. 3세타랑 5세타 걔네가 일직선하게 놓인다. 그러면은 빼요. 그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0도 거나 180도 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알겠지? 뭐 대충 써. 우리 서술형 쓰는 것도 아닌데. 그지? 그럼 여기서 2세타가 되잖아요. 이렇게 써요 그냥. 그럼 세타는 뭐예요? 설명이. 이게 다 2로 나눠. 그럼 여기 18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여전히 0도거나 몇 도겠어 뒤에? 90도겠지 뭐. 알겠지? 다 구하면 돼요. n한테 무슨 수 넣을 거예요 우리? 정수 넣을 거야. 알겠지? 하라는 게 뭐야? 0도부터 몇 도 사이에만 구해달래요. 360도겠지. 2파이니까. 한번 해볼까? n한테 얼마부터 넣어요? 0 넣어봐. 0 들어가면은 0도랑 누구야? 90도. 1 넣어봐. 180도랑 누구야? 270도. 3 넣어봐. 2 넣어야죠. 2 넣어봐. 360 나오지? 얘 넘어가기 시작했어. 얘도 제외해야 돼. 0이 등호 없기 때문에. 알겠어? 하라는 게 뭐야? 합을 구해달래. 다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 이게 다 90도 차이 나니까 이거에 3배 하면 돼. 540도. 근데 이렇게 호도법으로 세타의 범위를 썼잖아요. 이럴 때 웬만하면 호도법으로 쓰세요. 알겠지? 그럼 몇 파이야? 3파이. 괜찮아요? 이렇게 답이 3파이다. 할 수 있겠어 이거?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뒤에 부채꼴 좀 합시다. 이거 하고 빨리 상학함수 좀 하자. 상학함수. 빨리 탈출하고 싶어. 이 앞에 내용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자 해볼게요. 교재는 20번으로 오세요. 자 20번을 보시면은 지금 뭐 자동차 와이퍼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뭘 준 거냐면 이게 부채꼴이 있는데 요렇게 뭐 생겼나봐. 너희는 그냥 그 그림에다가 하면 돼. 그랬을 때 지금 그 와이퍼가 실제로 이게 유리랑 닿는 부분 있죠. 그게 실제로는 50밖에 안 된대. 근데 전체 길이가 6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부분이
10만큼 남았겠죠. 이해돼요? 뭐 그 뜻인 거고. 자, 그랬을 때 뭐 세타만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봐. 그랬을 때 이 호의 길이 얘가 48파이가 나온대요. 그리고 여긴 세타야 이렇게 줬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니? 실제로 이 고무판이 회전하면서 닦은 유리창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뭐겠니? 이렇게 생긴 노란색 부분을 뭐 하라는 거야? 구해달라는 소리야. 그럼 전체 부채꼴에서 누구 빼면 돼요? 이 조그만 거 빼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야 결국은? 세타. 반지름은 알고 있잖아. 60. 전체 큰 거 60. 요 조그만 거 10.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구하면 돼요. 세타만.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뭔데? 그냥 이거 뭐 유리창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호의 길이지. 호의 길이를 아니까 중심각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심각은 뭐라고요?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알겠어요? 자, 그럼 세타가 그냥 뭐예요? 반지름 전체 60이잖아요. 호의 길이 48파이. 끝이야. 그냥 이거야. 배운 대로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지금 뭐야? 48파이. 알았어? 좋았어. 뭐 하고 있었지? 뭔 얘기하려 했지? 아, 둘 다 단위가 뭐라고요? 얘도 센치, 얘도 넓이로서 제곱 센티미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야, 이거 뭐야 그러면? 5분의 4야? 11로 약분하니까 이렇게 중심각이 나온 거야. 그럼 우리 아까 배운 거 넓이가 뭐였어?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에 rl로 가도 돼요. 알겠죠? 그럼 큰 거 먼저 해보자. 2분의 1에 r을 60으로 설정하시고 제곱 세타를 쓸지 l을 쓸지 고민을 하는 건데 l이 나와 있어요. l이 뭐였어? l의 의미가 호의 길이였잖아. 그게 얼마래? 48파래. 그래, 써 그냥. 굳이 다 쓰지 마. 복잡하게 하지 마. 빼기 또 2분의 1에 작은 거. 그럼 이거는 r제곱 세타 쓰자 그냥. r제곱이 10의 제곱, 세타가 5분의 4파이. 이것만 잘 계산하면 끝인 거야. 할 수 있겠죠? 별거 없어요. 자, 앞에 것부터 좀 해보면은 요거 약분해서 30으로 처리하시고. 얘네 둘 곱하면 얼마예요? 30 곱하면 3 곱하면 얼마니? 144야? 그러면은 요건가요? 최악인데? 얘 뭐야? 2, 5, 10이니까 하나 날리자. 그럼 40파이 빼는 거야? 그러면은 1400파이가 나오겠죠. 알겠음? 1400파이. 괜찮아. 그냥 뭐 공식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 할 수 있어. 넘어갈게요. 다른 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해와 보시고요. 고민을 하다 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입체 도형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26번으로 갈까요? 26번. 너네가 숙제로 하기 힘들 법한 거 할게 그냥. 야, 봐봐. 오른쪽 그림 같이 원뿔이래. 원뿔의 옆넓이가 밑넓이의 루트 3배래.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전개도 그리라는 거야. 빨리 전개도 그려봐.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선생님. 저는 안 그릴래요. 수학 풀지 마세요 그러면. 그림 잘 그려야 돼 얘들아. 도형이잖아요. 그죠? 도형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넓이 관계를 준 거지 이게 실제 길이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너희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1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r로 설정할게. 몇 배가 되는지만 알면 되잖아. 굳이 여기도 문자로 잡는 게 원래 맞긴 한데 그냥 1로 잡아버려. 야,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유일하게 이 둘을 관련 지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랑 같아요. 뭐라고요? 이거를 그대로 둘러 싸버리면은 일치할 거 아니야. 그치? 누구랑? 이 호의 길이랑 이 원의 둘레랑. 그래서 2파이랑, 왜냐면 얘는 반지름이 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파이 r일 거 아니야. 2파이랑
얘에 대해서 이 중심각 모르잖아. 모르는 게 두 개야 지금. 세타라고 해. R 세타랑 똑같다는 거야. 그 다음은 넓이 얘기 나왔죠. 뭐가 뭐에 몇 배래? 옆넓이가 밑넓이에. 밑넓이가 뭐예요? 파이죠. 파이. R제곱 파이니까 파이. 걔한테 루트 3배를 하면은 옆넓이가 된대. 우리가 아는 옆넓이가 뭔데? 2분의 1에 R제곱 세타인데 다른 말로 2분의 1에 RL로도 쓰고요. 여기서 얘가 L로 나와요. 그래서 요 자리가 뭐야? 2파인 거지. 그래서 R파이가 되는 거야. R파이. 뭐야? R파이가 루트 3파이였구나. 그럼 R이 뭐였구나? 루트 3이었구나. 이제 하라는 건 뭐였니? 코사인 ABO. ABO가 뭐야? 그 그림에서 ABO. 그 그림을 또 다시 그려야 되네? 귀찮아 죽겠네 아주. 그 원뿔을 보시면 너네 그냥 그 그림 보시면 돼. 코사인 ABO면은 여기서 이제 요각을 말하는 거죠. 너네 코사인 기억나? 여기서는 아직 삼각함수는 안 한 거지만 그냥 이거 삼각 B로 생각해봐. 얘분의 얘였죠. 코사인. 알겠어?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모선이라고 해요. 모선. 근데 그게 R입니다. 여기서 루트 3. 얘 뭐예요? 1인 상태지. 끝!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이해돼? 왜냐면 여기서 구한 이 R이 뭐였어? 여기서의 얘였잖아. 근데 그게 여기서 이 모선 길이란 말이야. 알겠죠? 저렇게 생각하면은 뭐 별거 아니다. 근데 혼자 풀라고 하면은 또 좀 헷갈렸을 것 같아가지고 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28번을 할 거예요. 28번. 다 그냥 부채꼴 얘기입니다. 28번으로 와보세요. 자, 보니까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 중 넓이가 최대인 거. 자, 다시 뭐라고요? 둘레가 얼마래? 24래요. 얘들아, 부채꼴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걸 부채꼴이라고 하지 않니? 이거에 둘레라고 하면은 누구를 더해야 돼? 반지름 2개랑 호의 길이를 더해야 돼요. 여기 R로 잡고 여기가 세타일 때 이걸 L로 잡아봐. 둘레라는 건 이 한 바퀴를 다 둘러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럼 누가 24라는 거야? 2R 더하기 누구? L. 그게 24란 소리야 지금. 뭐 말인지 알겠지? 그래놓고 뭘 물어봤어 지금? 넓이의 최대. 우리가 알기로 넓이 어떻게 쓰죠? 2분의 1에 R제곱 세타도 있고요. 2분의 1에 누구도 있어요? RL도 있어요. 더하기를 왜 해? 누구를 쓰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누가 더 간단해? 이게 더 간단해. 왜? 이거 제곱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R과 L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 있어. 그때 곱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알아들었니? 지금 이거에 뭘 찾으라고? 대 찾으래. 다시 뭐라고요? 곱의 범위를 물어보는데 합이 고정되어 있다고.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돼요. 물론 뭐 해도 되냐면 여기서 L을 지우려고 2R을 넘겨도 돼. 맞지? 그럼 24 빼기 몇 R 돼? 2R 되는 거 보여? 다시 얘를 뭐 하라고? 내비두고 2R 넘기라고. 그럼 여기다가 누굴 넣어요? L한테 24 빼기 2R을 대입해도 돼. 그럼 R에 대한 몇 차씩 나와? 2차. 그래서 2차 함수로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얘가 더 짧아서. 알겠지? 산술기야. 뭔 소리냐? 다시 2R 더하기 L이 얼마라고요 지금? 24인데 우리가 산술기하로 배운 게 뭐냐면 이게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고요. 2배에 뭐였어요? 얘네들 뭐 한 거? 곱한 거 써주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럼 이제 가운데 거 지워봐. 야 이거 지워. 그러니까 얘가 24보다 뭐 한 거야? 작거나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가운데 무시하라고. 어차피 24니까. 알겠어? 그럼 여기서 약분해 얘랑. 그럼 12보다 작거나 같대. 누가? 루트의 2RL이. 양변 제곱해. 144 2RL. 우리의 목표
잘 봐. 우리의 목표 얘야 얘. 양변 누구로 나눠버려? 4로 나눠요. 얘 4로 나누면 얼마야? 36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1 아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최대값 얼마? 36 이렇게 써주면 된다. 답이 36. 인데 아유 미안합니다. 그때 뭘 찾으래요? 중심각이네. 만약 최대값을 물어보면 얘가 답이에요. 근데 그때 뭘 찾으라고? 중심각. 그때 그럼 뭐예요? 세타 찾으라는 거야. 이씨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잘 봐. 얘들아 이거 언제 등호 성립해? 더해지는 두 대상이 뭐 할 때? 같을 때. 누가랑 누구? 얘랑 누구? L. 아 뭐라고? 2R과 누가 같을 때? L이 같을 때 성립해. 근데 우리가 아는 중심각이 뭐였죠? 세타를 뭐라고 정의해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반지름을 넘기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게 얼마? 2. 그게 누구? 중심각 세타라고요. 답이 그냥 2입니다. 자, 다시 물어보는 게 뭐였다고요? 최대일 때 뭘 찾으라 그랬어? 중심각 찾으랬지. 중심각이 누구라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인데 요 관계일 때 최대인데 이걸 정리하니까 2가 돼버린 거야 그냥. 그럼 중심각이 2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했죠. 호도법으로 쓰면 이제 2라는 숫자도 중심각으로 올 수 있다고. 알겠어? 그 뜻이 뭐라고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값이 얼마일 때? 2일 때를 말하는 거다. 알겠어? 그 답이 그냥 2가 되는 거야. 중심각이 2다. 알겠어요? 2도가 아니라 2.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삼각함수로 갑시다. 넘어가도 되겠어 이거? 개념 프린트로 오세요. 24페이지. 자, 정신 잘 붙들어 매세요. 알겠어요? 까딱하면 뭔 소린지 싶을 거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자, 삼각함수의 정의. 얘들아, 일단 이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죠? 삼각비를 배웠어요. 삼각비는요, 삼각함수의 아주 극히 일부예요. 아주 점도 아니야. 그렇게 조금이에요, 조금. 알겠어요? 자꾸 그 삼각비를 떠올리면은 삼각함수에서 그냥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 너네 집합이랑 명제 배웠지? 너네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배웠어? 무조건 Q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너네가 자꾸 삼각함수가 더 큰 놈인데 삼각비의 삼각함수를 자꾸 대입하는 거야. 더 큰 놈을 작은 거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지 마. 그냥 지금까지 배운 삼각비 있죠? 코사인은 뭐였어? 뭐 빗변분의 밑변 이런 거 있지? 그 머릿속에 지우세요. 잊어버려 그냥. 알겠지? 그냥 리셋시키고 다시 배우는 거야. 알겠어?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얘들아, 너네 로그 배웠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너네 로그 배울 때 왜 배운지는 알죠? 로그를. 로그 왜 배웠어요 우리? 너네 이런 거 금방 찾지 않니? x 얼마? 3. 이렇게 나오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배운 게 로그라고. 필요는 이런 것 때문에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배운 게 이제 로그를 쓴단 말이야. x는 그래서 뭐다? 로그 2의 5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너네 지금까지 왜 로그를 써요? 라고 물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왜 LOG를 쓰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냐고. 없잖아. 그냥 쓰라니까 쓴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도 똑같아. 왜 사인이 사인이고 코사인이 코사인이고 탄젠트가 탄젠트인지 묻지 말라고요. 그냥 로그 같은 거라고. 옛날 수학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대. 알겠지? 필요에 의해서 그걸 만든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따라가자 이거예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삼각함수가 뭐냐 도대체? 삼각함수는 거기 나와 있지만 원 위에 좌표의 표현법입니다. 거기다가 괄호치고 뭐라 해놨다고요? 원 위의 좌표 표현법. 거기다 박스 좀 쳐놔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까지는
좌표에서 어떤 점을 표기할 때 무조건 x, y 이렇게 썼단 말이야. 즉 뭐야?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떤 점의 좌표를요. 잘 봐봐. 어떤 점의 좌표를 얘가 어떤 원위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좌표를요. 중심까지의 반지름을 재. 그리고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잰 중심각을 재. 그래서 이 반지름과 중심각으로 한번 요거를 좀 표현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x 따로 y 따로가 아니라 이것들로 뭔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게 삼각함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원위에서 그럼 우리는 이거에 무슨 좌표? x 좌표도 구하고 싶은 거고 무슨 좌표도 구하고 싶은 거야. y 좌표도 구하고 싶은 거야. 과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이거예요. 그게 삼각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원이 하나 나와 있잖아. 너희도 거기다가 그리면 돼. 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들아 원을 이제 자주 문제 나올 거고 너네가 자꾸 그려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 그리는 것도 난 못 그리는데요. 평생 그리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평생 그리지 마. 그러면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봐. 알겠어? 연습하다 보면은 잘 그려져요. 그냥 뭐 그럴싸하게 그리면 되지. 잘 봐봐. 내가 이거 위에 점 P가 있다 할게요. x, y 이렇게. 근데 나 저 x, y를 뭐로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반지름과 중심각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알겠죠? 자, 거기 내가 원을 일자리로 잡았거든? 근데 일단은 r로 바꿔놓으세요. r제곱으로 써놔. 거기다가 이렇게 좀 바꿔놓으세요. 그럼 여기도 이제 r일 거고 여기도 r이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 노란색 막대기도 r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 일단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가 x고요. 여기도 수선의 발 내려. 여기가 y예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코사인 세타. 뭐라고요? 코사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호에 세타라는 중심각을 붙여주면은 앞으로 저거의 뜻은 뭐야?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반지름분의 x좌표예요. 그냥 제 정의가 그거야. 코사인의 정의가 뭐라고요? 반지름분의 x좌표. 음성으로 또 외우세요. 반지름분의 뭐라고요? x좌표. 한글로도 써놔. 반지름 분의 x좌표. 이렇게 써놓으세요. 삼각비랑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 생각을 퇴퇴퇴 하세요. 너희도 못 들은 거야. 알겠지? 듣지 마. 안 좋은 말이야.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1사분면에서만 그래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게 깨지기 시작해. 근데 자꾸 그거에 대입하려고 하면은 자꾸 충돌이 발생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거 잊어버리시고 그냥 새롭게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그럼 사인의 정의는 뭘까요? 반지름분의 y좌표입니다. 한글로도 써놓으세요. 반지름 분의 y좌표. 그럼 탄젠트의 정의는 뭐냐? 그냥 x좌표 분의 y좌표. 한글로 x좌표 분의 y좌표. 그냥 요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야. 정의라는 거는 이름이거든요. 야, 누군가한테 너 이름이 왜 그거야? 라고 물어보면 되게 실례 아닌가요? 그치?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것처럼 똑같아. 얘도 그냥 이게 일단 얘네 이름인 거야. 왜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그렇게 정의를 할 때 일단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야.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너네가 헷갈릴 거란 말이야. 잘 봐봐. 그래서 좀 익숙한 걸로 내가 몇 개 예시를 보여줄게요. 잘 봐. 만약에 우리한테 사인 60도 얘를 물었다고 해봐요.
너네가 물론 특수각이니까 외워뒀지. 얼마일까? 기억나요? 2분의 루트 3. 이거 특수각은 내가 나중에 다 외우라고 할 거야.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 알겠지? 근데 이건 그냥 외운 거잖아, 너네가. 그치? 이제 삼각함수에서 생각해보자고. 삼각 B 말고 삼각함수에서. 그럼 너희는 몇 도짜리 동경을 만들어야 돼? 60도짜리 동경을 만들어야 돼. 여기가 몇 도? 60도.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요. 왜냐면 여기 다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너네 반지름을 웬만하면 얼마로 잡는 게 좋아? 1이 좋겠지? 이 반지름을 1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 사인 60의 정의가 뭐라고요? 반지름 분의 y좌표. 알겠어요?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사인은 무조건 뭐라고요?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알겠지? 잘 봐. 그럼 봐봐. 얘가 1이야. 그러면 반지름 분의 이거에 y좌표를 구하자는 거야. 여기 y좌표. 얘 누굴까? 여기서 너네 뭐 써먹으면 돼? 그냥 특수각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 요 삼각형 봐봐. 여기 몇 도예요? 30도지. 그럼 너네가 알기로 1대 2대 루트 3 아니었나? 기억나지? 그럼 얘가 몇이야? 여기가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죠. 그럼 얘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요? y좌표 2분의 루트 3 쓰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너네가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너네 이거 알아? 얼마인지? 중학교 때 이거 계산했어? 안 했어? 이 계산 안 했지? 둔각으로 넘어가면 몰라요, 우리가. 알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똑같아. 120도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한 여기쯤 있잖아. 맞지? 그러면 90도만큼 갔다가 몇 도 더 간 거야? 30도 더 간 거지. 그럼 여기서 y좌표가 궁금하니까 또 찍어. 근데 요 길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몇 도예요? 30도. 그럼 또 1대 2대 루트 3일 테니까 요 길이가 또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지? 얘 그럼 뭐야? 2분의 루트 3인 거야, 얘도.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그럼 또 해볼까? 사인에, 이번에는 코사인 가볼까요? 코사인에 240도로 한번 가볼까? 코사인 240도. 240도 대충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알잖아. 또 원 그려. 240도면은 180도 가고 몇 도 더 가면 돼? 60도 더 가면 되거든. 한 여기쯤에 이렇게 동경이 있는 거야. 얘에 대하여 코사인 정의는 뭐였지? 반지름분의 x좌표. 항상 그것만 생각해. 반지름분의 x좌표. 그러면 반지름 1로 설정하는 게 제일 좋잖아. 잘 봐봐. 누구는 2로 할 수도 있지. 누군 3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마다 값이 바뀔까? 왜 안 바뀌어? 뭐야? 소름 돋았어요. 왜 알고 있지?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뭐예요? 비율이야. 그냥 그림이 커졌다 작아지는 것 뿐이지 비율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크기로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웬만하면 뭐 하는 게 좋다고요? 1인 게 좋다고. 간단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가 1이래. 똑같아. 그럼 얘는 반지름 분해 일단 하시고 요 점에 무슨 좌표 찾으면 돼요? x좌표. 왜? 코사인이니까 정의가. x좌표 찾는 거야. 그럼 너네 아까랑 똑같아. 여기 몇 도라 그랬어 아까 너네가? 60도라며. 그럼 여기가 1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이지. 요 길이 얼마? 2분의 1이지.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240도는 뭐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미 이것만 뭐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이게 정의예요. 탄젠트도 똑같아. 그럼 봐봐. 그럼 탄젠트 240도 해볼까? 별거 없어. 그럼 요점에 너희는 무슨 좌표까지 찾으면 돼? 지금 우리 뭐 조사했어요? x좌표만 조사했지. 맞아? y좌표 조사하면 돼요. y좌표 뭐야? 요 길이 뭐겠어? 2분의 루트 3이겠지 뭐. 그지? 왜?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겠죠 뭐.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근데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그러면 얘는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y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구나. 끝. 알겠지? 비율 해보니까 얼마 나와? 루트 3.
괜찮아? 이해됐지? 그럼 너네 이제 동경이 어디 건 간에 할 수 있어 없어? 특수각으로 나오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수각이 아닌 게 나올까? 안 나와.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어. 나온다면 무조건 값을 밑에다가 써줘요. 이게 뭐다라고. 알겠지? 너네 사인 10도 뭔지 알아 몰라?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묻고 싶으면은 앞에 뭐라고 줄 거예요. 얼마로 계산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웬만하면 다 뭐로 나오겠니? 전부 다 특수각으로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수각은 다 외우셔야 돼. 이게 정의야, 얘들아. 이거대로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대로만 하자, 제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와! 어떤 점P가 있어요. 내가 얘를 12,-5라고 한번 해볼게. 뭐야 이게? 이거에 대한 동경 OP가 있다 할게요. 이거의 각을요, 세타라고 하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 찍어볼까 한번? 12,마오면 대충 어디 있어요? 12,마오 한 요정도 되지 않겠니? 여기 있는 점. 그럼 이러한 동경이 OP가 된 거야. 그거에 각을 세타라고 한다? 그럼 뭐예요? 요만큼이 지금 세타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세타에 대해서 만약에 사인 세타가 얼마야? 라고 물었다고 해보자. 헷갈려요. 그죠? 어떻게 할래? 사인 세타를 물었어. 사인 세타. 사인이니까 우리가 아는 정의가 뭐죠? 반지름분의 y좌표. 그러면 무슨 좌표가 필요해요? y좌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한데 y좌표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럼 차라리 얘들아 자꾸 반지름 1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뭐로 봐요? 반지름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지름 얼마예요? 13이지. 5대 12대 13 우리 외우고 있는 정수비잖아요. 여기가 13이니까 얘 y좌표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얘 답이 뭐야? 그냥 13분의 얼마? 마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복잡하게 가면 안 돼. 이거 뭐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동경을 그려봐. 그러면은 이 동경까지의 거리가 13이 나오네? 그게 반지름이겠네? 그럼 그 반지름분의 y좌표가 사인의 정의니까 그냥 y좌표 찍어가지고 써주면 끝. 막 뭘 계산할 게 없어요. 반지름만 계산하면 돼. 반지름만. 그러니까 이 반지름 자리는 우리가 만약 설정을 스스로 해야 돼? 그러면 1로 설정하는 게 좋아.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점을 제시해. 그러면 그때는 1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오히려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좌표가 나와 있는 거죠. 좌표가. 오히려 얘네가 나와 있는 거니까 반지름은 이 그림 그대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 점 찍어서 이 거리만 재주면 그게 반지름이다. 이거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문제에. 이해되니? 범준아 이해된 거니? 헷갈리는 거 말을 해줘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자꾸 너를 잡는 게 뭐냐면 너가 궁금해하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할 법한 거야. 그래서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계속 사인이나 이런 거 다 비율이잖아요. 네. 계속 마이너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좌표잖아. 좌표니까 당연히 뭐도 나올 수 있어요.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부호에는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 안 해도 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다. 알겠지? 왜냐면 좌표니까. 정의에 좌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너네가 외우시면 돼. 뭐를? 이걸 외우면 돼. 이거를. 사인의 정의가 뭐고, 코사인 정의가 뭐고, 탄젠트의 정의가 뭔지만 외우면 돼요. 근데 비율인데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음수니까. 이렇게 생각해. 비율이 먼저가 아니야. 그거를 바꾸세요. 비율이 먼저가 아니라 그냥 반지름분의 x 좌표, 반지름분의 y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 그게 먼저고, 걔네는 부호에 관계없이 어쨌든 비의 값이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좌표가 먼저다. 이해됐어요, 이거? 야, 옆에다가 이것 좀 써놔. 얘 뭘까? 아까도 뭐 해봐서 알겠지만
0,0이랑 쟤는 기울기랑 똑같지 않을까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그 옆에다가 써놔요. 기울기라고. 얘는 그냥 기울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동경의 기울기. 자,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또 뭐도 해볼 거냐면 뭐 해볼까? 만약에 점 P가요 3, 아니다, 좀 부호로 바꿔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이라고 해볼까요? 이러면 너네가 너무 힘들겠다. 좀 다시 해볼게. 마이너스 8, 6이라고 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구해볼래? 여기까지 이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코사인 구해보세요. 뭐 암산하면 암산해도 돼요. 암산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자, 사인 세타 얼마예요? 5분의 4죠. 그냥 5분의 4예요.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된다. 잘 봐봐. 얘 찍어볼까? 마이너스 8, 얼마래? 6이래. 한 여기쯤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그어요. 이야. 그럼 이 동경이 일단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이? 10 나오지, 10. 여기까지 그냥 거리 재면 돼, 원점에서. 10 나오고,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요? 반지름분의 y좌표. y좌표 지금 뭐예요? 6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얼마야? 6인 거야. 그냥 5분의 4예요. 아니, 5분의 3이에요. 양수가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겠니? 마이너스 10분의 얼마야? 8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얼마? 4.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요거만 지키면 돼. 요것만. 이게 삼각함수다. 내가 왜 탄젠트는 안 물어볼까요? 야, 이렇게 제시되면 탄젠트가 제일 쉬운 거 아니야? 탄젠트 정의가 뭐야? 그냥 x좌표분의 y좌표죠. 여기서 뭐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제일 쉬운 거고. 알겠지?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에. 알겠죠? 그럼 그 밑에 외우자라고 돼 있는 거 볼래? 외우자. 이씨, 저건 도대체 뭐야? 외우자. 잘 봐요. 여기서 좀 장난질을 해볼 건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x를 한번 설명 좀 해보자. x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싹 넘어가면은 r 코사인 세타 아닐까요? 야, 안 적어도 돼. 잘 봐. 얘 y는 뭐예요? r 사인 세타 아닐까? 그거를 이 x좌표 y좌표라고 한 거니까 이 원방에다 넣어보세요. 현수야, 여기다 원방에다가 이 x값 넣어주고 이 y값 넣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뭐가 나와요?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아, 너무 빨리 가버렸다. 자, 일단은 r 코사인 세타를 뭐 한 거야? 제곱하고 더하기 r 사인 세타를 뭐 한 거예요? 제곱을 한 거야. 그게 뭐가 된다? r제곱이다. 그럼 여기도 r제곱이 생기고 r제곱이 생기니까 r제곱 뭐 해도 돼? 약분할 수 있죠. 그리고 코사인도 뭐 하게 돼요? 제곱을 하겠지. 근데 코사인 제곱할 때 얘들아, 코사인 세타를 제곱합니다 라고도 쓰는데, 이거보다 뭘 많이 쓸 거냐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 둘이 똑같은 거야. 세타한테 제곱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각을 제곱했다는 소리야. 그럼 의미가 아예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게 아니라 요 앞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하면은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것이 얼마다? 1이다. 요렇게 공식이 하나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뭐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밑에 써있죠. 외우자의 1번에 내가 써놓은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합을 하면 얼마다? 1이다. 왜 그런지는 그냥 요 정도, 별거 없어. 그냥 대입하면 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까먹지 마시고. 두 번째, 탄젠트가 뭐래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왜? 도대체 왜?
아까 우리 x를 뭐라 그랬어요? 자, 7번 봐봐. x가 뭐였어? 좀만 참아, 좀만 15분만. x가 누구야? r 코사인 세타라고요. y가 누구예요? r 사인 세타라고요. 얘네가 약분이 돼요. 그럼 뭐 분의 뭐가 남아?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는 뭐라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 관계를 외우라고. 재밌지? 솔직히 재미없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지금 너네 이거 하면서 삼각비 떠올라? 전혀 다르죠? 너네 그 막 빗변분의 높이 막 이런 거 하잖아 원래. 그거랑 아예 연관 짓지도 마. 그거 그냥 버려 그냥. 쓸데없는 거. 쓸데없진 않은데 생각하지 마요. 알겠죠? 그거 생각하면 자꾸 헷갈린다고. 그냥 무조건 요거. 정의. 내가 며칠 뒤에 물어볼 거야. 상하감수 정의가 뭐야? 대답 못하면 바로 주먹 날라가요. 대답해야 돼. 알겠어? 주먹은 못 날리고 분필 날릴 거야. 분필. 알았어요? 분필도 못 날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들아 2번으로 갈게. 상하함수의 부호로 갑시다. 아 도대체 얘는 또 뭐냐. 부호 갑자기 왜 나오냐.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지금 거기서 뭘 보여줄 거냐면은 사분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봐봐. 코사인 사인 탄젠트. 자 봐봐. 분모는 무조건 얘네 둘은 뭐야? 양수죠. 반지름이니까. 아니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길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좌표 아니겠니? x좌표가 양수면 얘 그냥 양수인 거고 음수면 음수인 거야. 얘는 y좌표가 양수면 양수인 거고 음수면 음수인 거예요. 탄젠트는요. x랑 y의 부호가 같으면 뭐고? 양수고 다르면 음수인 거야. 잘 봐. 누가 자는데 거의? 보세요. 야 1사분면 봐봐. 1사분면은 x좌표 뭐니? 양수죠. 아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뭐야? 양수. y좌표도 양수. 기울기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어봐. 기울기 뭐야? 양수라고.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 양수다 해서 올 써있는 거예요. 거기. 알겠어요? 그 다음 2사분면은 특징이 뭐예요? 어느 좌표가 음수예요? x좌표가 음수지. 맞아? x좌표에 해당하는 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 코사인이 뭐예요? 반지름분의 x좌표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은 부호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음수로 바뀌는 거야. 알겠니? 사인은요? 정의가 뭐예요? 사인 정의. 반지름분의 y좌표죠. y좌표 양수야 음수야 여기서? 양수니까 여기서 사인은 양수인 거야. 탄젠트는 뭘까요? 내 탄젠트 기울기라 그랬잖아. 이렇게 기울기 그어봐.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잖아. 아 그럼 여기서 누구만 양수였니 방금? 사인만. 그래서 내가 거기 사인만 써놓은 거야. S. 별거 없잖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x좌표 뭐야? 음수지. y좌표 뭐예요? 음수죠. 또 왜 그러죠? 뭐에 놓친 거죠? 아니 그냥 놓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뭐라고? 말해봐.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궁금한 걸 말해봐. 기울기가 어. 이상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양수가 될 아 이렇게? 아니 동경이잖아요. 동경은 무조건 여기서 각을 이렇게 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출발이 여기예요. 알겠죠? 아 좋아요.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3, 4분면 가보자. 그럼 이렇게 그어지는 거지. 맞아?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 그 말은 사인, 코사인 다 뭐? 음수. 탄젠트는 양수인 거지. 그래서 여기선 탄젠트만 양수인 거야. 마지막. 여기는 x좌표가 음수고요. 미안해. 양수고요. y좌표가 음수죠. 코사인 부호 뭐야? 코사인이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양수인 거야. 탄젠트는 뭐? 아니 사인은 뭐겠어요? 음수인 거야. 탄젠트는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음수겠지. 알겠어? 여기선 그래서 누구만? 코사인만.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워. 오일사탄코 이렇게 외워요. 아니, 어디서나 이렇게 가르쳐. 알겠지? 오일사탄코. 까먹지 마. 이렇게 1사분면부터 순서대로 오일사탄코다 항상. 그래서 몇 사분면에선 누가 양수야 하면은 너희는 머릿속으로 오일사탄코 하면 돼. 그럼 누가 양수입니다. 3, 4분면에선 누가 양수?
탄젠트만 양수 이렇게 식으로 대답할 줄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부호 얘기. 근데 그 오른쪽으로 뭐 내가 화살표 해놨거든? 문제 거의 못 풀겠네? 얘들아, 근데 이거 다음 시간에 오늘 뭐 문제 풀어봤자 한두 문제밖에 못 풀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 내용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너네가 이걸 복습을 안 했다거나 다음 시간에 왔는데 내가 사인의 정의가 뭐야? 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알겠지? 체화해서 오세요. 알겠지? 제발. 바로 어려운 이야기 들어갑니다. 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거의 반지름 일부러 얼마로 세팅했니? 1로 세팅한 거야.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림 못 그렸는데 그냥 할게. 자, 요렇게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일까요? 자,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1이라 그랬지. 잘 봐봐. 여기서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그냥 코사인이 누구랑 같아져 버려? x좌표랑 x좌표랑 같아져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냥 코사인 세타 컴마. 왜 뭐라고 써야 돼? 사인 세타 쓰면 돼요. 그냥 끝이야 이게.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부러 좀 간단하게 하려고 1로 잡았어요. 잘 봐. 이번에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랑 그대로 대칭된 반대편을 보겠다는 거야. 야, 반대편이면 여기는 몇 세타라고 써야 돼? 그대로 반대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세타 쓰면 돼요. 마이너스 세타. 양의 방향으로 잰 게 세타인데 그만큼 반대로 가고 싶어. 그럼 뭐만 붙이라고요? 마이너스 쓰면 돼요. 반대 방향이니까. 알겠지? 그럼 얘 좌표는 뭘까요?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이게 x좌표 아니겠어? 왜냐면 중심각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쓰는 거야. 그리고 y좌표 뭐야?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쓰면 되지 않겠니? 괜찮아요? 봐봐요. 이 두 점은 무슨 좌표는 똑같아요? x좌표는 똑같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사인은요 x좌표였으니까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마세타랑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은 값이야. 그래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코사인 세타로 퉁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그림 보면 알 수 있다. 두 점은 무슨 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y좌표도 한번 비교해 볼래? 얘는 y좌표가 위에 있는 거랑 무슨 관계야? 내가 좀 잘못 그린 거예요? x좌표 대칭 관계니까 마이너스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는 뭐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쓰면 돼요. 우리가 아까 탄젠트는 뭐라고 간단하게 말하기로 했죠? 기울기였죠. 노란색 기울기랑 빨간색 기울기 한번 비교해 볼래? 서로 무슨 관계야? 그러면 뭐예요? 얘가 만약에 2면 얘는 뭐겠어? 얘는 그냥 반대로 간 거니까 마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여기가 1대2라서 만약 기울기가 2잖아. 여기도 그럼 1대2일 거니까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알겠어? 그럼 기울기의 관계는 탄젠트의 마세타라고 해보면 걔는 그냥 탄젠트랑 반대 부호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하려고 그림을 보여준 것 뿐인데 앞으로는 이거예요. 코사인은 이 안에서 마이너스가 있어도 뭐 해도 돼? 그냥 마이너스를 녹여도 돼요. 없애버려도 돼요. 왜냐면 둘이 똑같거든. 알겠지? 근데 사인과 탄젠트는 어떤 상태야? 마이너스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바깥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 알겠어? 다시 뭐라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없애버려도 돼. 둘이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근데 사인과 탄젠트는 뭐라고요? 반드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죠? 요렇게 외우라고 알려준 거야. 외우라고. 이거 이해됐어? 된 거 맞죠? 응. 자, 됐으면은 65페이지에 30번으로 와보세요. 풀어보세요, 한번. 너무나도 아까 했던 얘기다. 교재 65쪽에 30번 해봐.
자, 볼게요. 뭐 별거 없죠. 아까 했던 거잖아. 뭐 필요하다면 그림을 그리면 돼. 그럼 반지름 얼마짜리가 되겠니 이거? 5짜리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마사 콤마 왜 여기다 찍은 거야? 마사 콤마 마삼이 된 거니까 여기다 찍으면 여기가 이제 5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반지름분의 뭐예요? y좌표니까 마이너스 3 쓰시면 되고요. 얘는 반지름분의 뭐야? x좌표니까 마이너스 4 쓰면 되고 얘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사분의 마3 쓰면 되고 그냥 뭐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그냥 정의만 생각하자고. 알겠어요? 항상 좌표. 원 위에서의 좌표. 알겠어? 그럼 답이 몇 번이야? 뭐 1번 나오겠죠? 계산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잘 해보세요. 아마 3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거 수업 시간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3번이요? 네, 33. 그리고 그 뒷부분부터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음? 복습 꼭 해서 오셔야 돼. 무조건.